얼마나 잤을까? 나는 일부러 장모에게도 가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장모가 전화를 하여 보고 싶으니 자꾸 오라고 한다. 오늘도 아내와 가게로 출근을 하여 일을 보는데 장모에게서 전화가 온다. 아내가 옆에서 힐끗 쳐다본다. 나는 아내를 의식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서방. 나야. 아, 예, 장모님. 상대가 장모라는 것을 알고 아내는 하던 일을 계속한다. 자네 왜 며칠 동안 오지 않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바빠서. 큰엄마도 와 계시고 해서. 큰엄마가 와 있어도 큰엄마 친구들이 여기에 몇몇이 있어. 예, 곧 한번 갈게요. 옆에서 아내가 자꾸 쳐다보고 있다. 옆에 연희가 있는가? 예, 나 자기가 많이 보고 싶단 말이야. 오늘 올 텐가?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들릴게요. 그럼 기다릴게. 빨리 와. 장모가 전화를 끊는다. 아내가 나를 보며. 엄마야, 왜 전화했어? 응, 그냥 놀러 오라고. 그런데 자기 오삼촌에게는 한번 안 가볼 거야. 외삼촌의 수술은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고 의식도 회복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나는 묘한 허탈감과 안도를 동시에 느꼈다. 그날 오후 나는 문득 그녀가 떠올랐다. 며칠 전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그녀. 내일쯤이면 그녀의 남편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지금이 아니면 못 볼지도 모르지. 나는 가게를 빠져나왔다. 아내는 통화에 바빴고 눈치챌 틈도 없었다. 그녀의 가게 문을 열자 그녀는 놀란 듯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어머머, 동생 물결표 이제야 왔네.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기다렸어요? 얼마나요? 심심해서 가게가 조용했는데. 오늘 그녀는 연두색 주름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모습이 더 밝고 부드럽게 보였다. 차 한 잔 어때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안쪽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그 사이 그녀의 눈빛은 자꾸만 내 쪽으로 머물렀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테이블 위 컵을 천천히 돌렸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기억에 오래 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을 조금 더 담고 싶어요.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다. 문득 그녀가 말했다. 이런 건 처음이 아닌데 이상하게 떨려요.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그냥 이 순간은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조용히 내 전화기에 손을 뻗었다. 번호 저장해요. 혹시 그리울 때가 올지도 모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적어준 번호를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문을 나서며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가끔 나 먼저 전화해도 받아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우리만의 약속이니까요. 오늘은 일요일 모처럼 늦잠을 잤다. 오늘은 가게도 문을 열지 않는 정기 휴일이다. 아내는 오늘 대학 동창과 모임이 있다고 나간다. 막 문을 나서는데 거실에 있는 전화가 울린다. 나는 나가다 말고 들어와 전화를 받으니 뜻밖에도 처제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형부 저예요. 형부 오늘 안 바쁘세요? 아니야를 없이 집에서 TV 보고 있어. 마침표 아니 형부한테 뭐 좀 의논하려고. 그럼 지금 갈게요. 잠시 후 벨이 울리고 문을 열어주자 처제가 들어온다. 형부 나왔어요. 그래. 처제 어서 와. 밖에는 더운데 에어컨을 틀어놓으니 시원하네요. 마침표 나는 냉커피를 가지고 와서 처제 옆에 앉았다. 언니는 언제 와요? 아마 오늘 좀 늦게 올 거야.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데이트를 가지. 무슨 일이야? 처제는 나를 보며 무엇인가 무척 망설이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냉커피 한 잔을 내어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처제 옆에 놓았다. 그래, 무슨 고민이길래 이렇게 조심스레 찾아온 거야? 처제는 머뭇거리며 컵을 잡고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표. 이상하게 요즘 마음이 복잡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진지한 얼굴이었다. 장난처럼 꺼낸 이야기는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침표 남자친구 때문이야? 처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려요. 가깝고도 먼 그런 벽 같은 게 있어요. 나는 말을 아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망설임과 떨림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마침표 형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만은 솔직해지고 싶어서. 그래, 나야. 뭐든지 들어줄게. 말해도 괜찮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형부가 옆에 있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대화는 멈췄지만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이 머물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살짝 얹힌 손끝 그 사이로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형부. 이 순간이 참 이상하게 편해요. 나도 그래. 무슨 말이든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 처제는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를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날 우린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변했다. 눈빛 하나, 숨결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다. 처제, 잘 가. 내일 가게에서 보자. 네, 형부. 그럼 내일 뵐게요. 처제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여운이 남아있었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처제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라는 생각에 작은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장모님 댁으로 향한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우면서도 무거웠다.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그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아, 윤서방. 이제야 왔네. 며칠 만인지 알아? 장모님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 미소 너머엔 어딘가 애틋한 감정이 스며있는 듯했다. 미안해요. 큰엄마 때문에 자주 못 왔어요. 나는 일부러 별표를 핑계 삼으며 장모님에게 시선을 피했다. 그런데 오늘은 큰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큰엄마는 어디 계세요? 부산으로 갔을 텐데. 그런데 왜 안 보이시지? 그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나는 고개를 돌리며 눈을 마주쳤다. 큰엄마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어딘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다. 장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눈빛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꼈다. 장모님은 나와 큰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감지한 듯했다. 그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윤서방,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나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장모님의 눈빛엔 상처와 실망이 스며 있었고 큰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눈을 피하고 있었다. 현정아. 마침표 나는 큰엄마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그 순간 장모님의 눈빛이 더욱 흔들렸다. 윤서방, 지금 뭐라고 마침표. 형님, 이젠 숨길 수 없어요. 큰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장모님의 얼굴에 당혹감과 상처가 번졌다. 침묵이 흐르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거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의 비는 모든 비밀을 씻어내기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무거웠다.